406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책 정보. 제목 스타트업 커뮤니티 웨이. 창업 생태계의 진화. 저자 브래드 펠드, 이언 해서웨이. 출판일 2021년 12월 13일. 저자 소개. 저자 브래드 펠드. 초기 단계 투자자이자 창업자로 30년 이상 활동해왔다. 현재 파운드리 그룹 파트너이자 테크스타의 공동 설립자다. 투자 활동 외에도 지역사회 비영리단체를 돕는 앵커포인트 재단을 아내 에이미 배철러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벤처 캐피털 투자와 기업 가정신을 주제로 미국 내 저명한 강연자이기도 하다. 저자 이언 해서웨이. 분석가, 전략 컨설턴트, 작가다. 혁신, 전략, 정책 주도 분야에서 기술, 미디어, 금융 부문 리더들을 위한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기업가 정신, 혁신, 도시 경제 분야에서 뛰어난 저술가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소프트웨어, 미디어, 소비재 분야 스타트업의 자문에 응하고 투자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치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데이튼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정보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다. 책에서 얻은 내용. 스타트업 커뮤니티 웨이는 모든 지역에 적용 가능하다. 어떻게 인구 10만 명의 중소도시 볼더는 스타트업의 도시가 됐는가? 미국 중서부에 있는 콜로라도주의 볼더는 주변 권역을 포함해 인구 33만 명이 사는 중소도시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 내 국내 총생산은 상위 18위이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7만 달러로 상위 11위이다. 이러한 수치가 놀라운 것은 석유나 천연가스 또는 거대 산업의 도움 없이 일구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해발 고도 1600m 로키 산맥 산기슭에 있는 인구 10만 명의 작은 대학타운에서 테크 분야 창업이 중심이 돼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다. 미국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의 조사에 따르면 콜로라도 볼더 지역은 2016년 이래로 미국 내에서 인구 수 대비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 인재와 일자리 비율을 종합한 지수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볼더는 자연경관 보존을 중점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1950년대부터 산경관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개발을 제한해왔다. 1967년부터는 도시 주변의 녹지 공간을 매입하기 위해 0.4%의 판매세를 거두어 곳곳에 공원을 조성했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주요 도로를 우회해서 만들었다. 신규 주택 건설은 매년 2%로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도 덴버와 같은 주변 대도시보다 비싸다. 팽창 반대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어서 토지 이용에 매우 보수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지 않다. 볼더에는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활성화한 먼저 주기의 문화가 있다. 그럼에도 많은 창업자가 볼더에서 창업하거나 머무르려 한다. 자연 환경이 잘 보존돼 있어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이면서 동시에 먼저 베푼다는 의미의 먼저 주기로 상징되는 스타트업 커뮤니티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주기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대급부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뜻한다. 자선의 의미가 아니라 경험 많은 창업자들이 먼저 경험한 것에서 오는 통찰을 기반으로 다른 초기 창업자들이 여러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돕는다는 의미에서 시작됐다. 브래드 펠드는 1995년 테크 분야에서 엑시트한 창업가다. 그는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투자자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반해 볼더에 잠시 머무르게 됐고 6개월 후에는 아예 정착했다. 당시만 해도 볼더에는 창업자도 투자자도 많지 않았다. 다만 볼더는 거주민의 30%가 학생과 교직원이고 연구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많아 독립적으로 사고하며 지적으로 호기심이 큰 사람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는 도시에 새로 유입되는 인재들에게는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었다. 그가 투자한 곳이 아니더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창업자들에게는 항상 응답하고 지원했고 기업 가정신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먼저 주기를 시작하고 일상에서 보여주었다. 그의 실천은 이곳 문화의 하나가 돼 새로운 사람들을 지역으로 끌어모았다. 그리고 이 생태계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계속 그 가치를 실현하는 선순환 확장을 만들었다.
볼더에서 시작된 이 문화는 저자의 전작인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소개된 볼더 명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볼더 명제는 크게 4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1. 첫째, 기업가가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이끌어야 한다. 2. 둘째, 커뮤니티 리더의 장기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3. 셋째,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포용해야 한다. 4. 넷째, 전체 창업가들을 참여시키는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해야 한다. 먼저 주기는 콜로라도 창업 생태계를 규정짓는 가장 특징적인 문화다. 이러한 문화는 커뮤니티를 지지하고 강하게 만들며 지속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엑셀러레이터인 테크스타의 설립과 함께 제도적으로 정착됐다. 먼저 주기란 어떤 행동들이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언제라도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다만 도움을 요청을 할 때는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해서 명확하고 핵심적인 것을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2. 네트워크 내에서 온 요청에 빠르게 답한다. 테크스타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보낸 요청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답하며 평일 기준 2일 이내에 답한다. 3. 선순환을 만들어간다.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줌으로써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주도적으로 일한다. 4.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대해 감사히 여긴다. 고객, 멘토, 우리의 성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현한다. 5. No 라는 답변도 존중한다. 요청한 것에 대해서 No 라는 답변을 받아도 그 결정을 존중한다. 6. 인재풀과 비즈니스 기회를 공유한다. 직접 채용하지는 않았지만 최종 후보에 있었던 사람들은 네트워크에서 공유한다. 좋은 비즈니스 기회들을 인지했을 때도 네트워크에서 공유한다. 장기적 관점을 갖고 지속 가능한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만들자. 브래드 펠드는 한 지역에서 창업 생태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20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또한 커뮤니티에는 구심점을 제공하는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콜로라도 볼더 사례의 핵심은 경험 많은 세대가 먼저 대가 없이 커뮤니티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정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지역이든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실리콘밸리, 뉴욕, 시애틀, 테헤란로, 판교가 아닌 지방의 인구 10만 명 정도의 작은 지역에서도 스타트업은 가능하다. 이 책은 어느 지역이든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리콘밸리, 뉴욕, 시애틀, 테헤란로, 판교가 아닌 지방의 인구 10만 명 정도의 지역도 얼마든지 스타트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전 세계 다양한 지역 사례 등을 통해 어디든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통해 스타트업들을 끌어모으고 창업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 원칙들을 알려준다. 스타트업 커뮤니티란 한마디로 말해 창업자의 성공을 돕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스타트업 커뮤니티 웨이란 바로 그 스타트업 커뮤니티와 창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일련의 원칙과 실행 방법이다. 물론 세상에 똑같은 스타트업 커뮤니티는 없다. 라는 말처럼 실행 방법을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 스타트업 커뮤니티는 각자 주어진 시간과 장소가 다르고 복잡 적응계여서 완전하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과거에서 추론해올 수도 없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철학과 프로세스를 갖는다면 가능하다. 어느 곳에 어느 지역이든 활성화된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통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노력하고 헌신하면 창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한국의 지역 스타트업 커뮤니티와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과 진화에 많은 인사이트를 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모든 지역은 자신의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혁신, 주도형 스타트업 활동의 성장과 지리적 확산은 깊이 있고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그 범위가 세계적이다. 오늘날 스타트업을 지원을 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존재가 다른 투입 요소 및 자원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협업과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도 창업자들과 스타트업 커뮤니티 구축자들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전 세계의 많은 스타트업 커뮤니티 리더십의 중심에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창업자부터 정부, 서비스 제공자, 커뮤니티 구축자, 기업 그리고 그 외 참여자들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 커뮤니티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정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이 전작인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만들어낸 토대와 세계 곳곳에서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헌신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성과 위에 쌓여 변화를 끌어내기를 바란다. 창업자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 꼭 실리콘밸리 혹은 런던, 상하이, 볼더, 두바이, 뉴욕 등으로 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기로 선택하든 기업 가정신을 추구할 권리를 얻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상충관계가 생길 수도 있지만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 나는 스타트업 커뮤니티 이렇게 적었다. 나는 당신이 전 세계 어느 도시에서든 장기적이고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하지만 올바른 철학 접근법, 리더십과 오랜 기간에 걸친 헌신이 필요하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그 방법을 알 수 있게 돕고 당신이 사는 도시에 멋진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만드는 도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는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출간 후 8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창업 활동을 보면서 더욱더 결심을 굳혔다. 재능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개인은 선택한 곳 어디에서나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멘토는 대개한 산업이나 영역에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경험 많은 창업자나 개인이다. 멘토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먼저 주기 철학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것은 내가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받기 전에 주기라는 대목에서 소개한 개념이다. 먼저 주기는 거래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관계나 시스템에 기꺼이 에너지를 투입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타주의는 아니다. 무언가를 얻으리라는 기대는 있다. 하지만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형태로 무엇을 고려해서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른다. 창업자는 멘토의 기여가 같이 있으면 회사의 지분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회사가 성공했을 때 멘토 관계는 진화해서 무보수 역할에서 보수를 받는 고문, 투자자, 이사진 또는 직원으로도 바뀔 수 있다. 멘토와 고문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이들은 서로 혼용해서 사용되는데 사실은 매우 다르다. 멘토는 먼저 주기 접근법으로 참여하는데 거래 관계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에 반해서 공식적인 고문은 미리 정해진 합의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